오늘은 오랜만에 의외로 정상적인 레시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요리는 뭐냐?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중에서도 보쌈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족발을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이번에는 보쌈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는 양파와 대파 정도만 되겠습니다. 정말 대충 막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쁘게 썬다고 해서 맛이 이뻐지는 건 아니니까 적당한 정도로만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통째로 넣어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먹는 게 아니니까요. 큰 들통을 가져와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다 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물을 6리터를 넣을 건데 처음에는 4리터만 먼저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2리터는 뭘 할 거냐? 여기에 들어갈 양념을 섞어줄 겁니다. 보통은 이런 데다가 된장을 넣곤 하는데 큰 통에다가 바로 된장을 넣어버리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따로 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섞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확 섞이기 때문이죠. 이것저것 다 넣어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집에 저렇게 큰 통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겹살을 5kg을 한꺼번에 해버릴 거기 때문에 500g 이런 걸로 하시면은 레시피를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는 중간중간에 생강이라던가 뭐 다진 마늘이라던가 월계수라던가 이런 걸 넣는데 저걸 무조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향에 맞지 않으면 절대 넣지 마세요. 레시피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취향이니까 여러분의 취향 따라 가지고 이것저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물하고 소스가 섞인 물하고 금방금방 섞이게 되니까 삼겹살을 삶을 준비는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한번 끓여줘야 되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서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삼겹살을 손질해 줄 건데, 사실 삼겹살이라고 하는 게 딱히 손질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는 익숙한 고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통삼겹 사이즈 정도로만 잘라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그런 보쌈 크기로 잘라주고 그 사이에 이제 끓고 있는 녀석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왜 갑자기 줄어들었냐고요? 넘칠까봐 제가 물을 조금 떠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물을 떠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삼겹살 하나는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저건 나중에 뭐 구워 먹도록 하자고요. 삼겹살을 먹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냥 요대로만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기게 놔두신 다음에 뚜껑을 열어준 상태로 1시간 정도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요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먹어도 되지만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주고 뜸을 들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팔팔 끓인 고기들은 지금 바로 먹으면 조금 질깁니다. 근데 이 상태로 한 20분 정도 놔두면서 온도가 다시 내려갈 때까지 두면은 주변에 있던 소스 국물들을 고기가 한번 쭉 빨아들이게 되고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맛도 깊이 밴 녀석이 나오죠. 이 녀석을 꺼내가지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완성이 되었는지 한번 테이스팅도 해봐야 되니까 잘라가지고 먹어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고기를 자르는 장면은 언제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클로즈업을 잡아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항상 드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음식 중에 늘 먹던 맛이 가장 무서운 맛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나온 보쌈을 5가지 정도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불보쌈을 만들 거예요. 요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매운맛을 잘 못 먹는 맵찔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양을 살짝 조절을 해줬어요. 매운맛을 좋아하신다면은 더 늘려주시면 되고, 저처럼 신라면도 살짝 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요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이렇게 걸쭉한, 왠지 다음날 위장이 아플 것 같은 시뻘건 소스가 완성이 되거든요. 요 녀석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냄비를 가져와셔가지고 아까 삶아둔 삼겹살을 2개 정도 넣어주시고 이 녀석을 위에다가 확 끼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증발을 하면은 쫄아버리니까 위에다가 뚜껑을 한번 덮어주시고 센 불에서 한번 확 끓여주시면 돼요. 두고 나신 다음에 5분 정도 지나면 뭔가 부글부글거리면서 끓거든요. 요때 한번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한번 뚜껑을 덮은 다음에 5분 정도 부글부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넘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한번 넘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거를 전부 다 닦아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편집의 힘은 위대합니다. 어쨌든 15분 정도 이 녀석을 졸여주시면 이렇게 위가 아플 듯한 시뻘건 소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생각보다 이거는 그렇게 맵지가 않습니다. 그냥 밍밍한 보쌈에 지치신 분들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뭘 만드느냐? 마늘 보쌈이잖아요. 근데 그냥 다진 마늘을 무차별로 넣어 집어넣으면 다음날 정말로 위장이 아픕니다. 생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볶아가지고 아린 맛을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넣는데, 물을 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 다진 마늘을 나달나달 전부 다 분해시키기 위함입니다. 통째로 넣고 그냥 볶아버리면 가운데는 가열이 안 되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매운맛이 날아가지 않는 녀석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로 한번 풀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단맛도 넣어가지고 마늘을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식초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식초가
정도가 마늘의 아린 맛을 없애주기도 하거든요. 고소한 맛을 위해 참기름까지 넣어주시고 한번 볶아주시면 되는데, 언제까지 볶아주시면 되느냐, 밑에 부분에 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빡빡해가지고 처음 다진 마늘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마늘 보쌈 토핑 완성.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 먹을 때 파채 같은 걸 만드는 양념 팁을 알려드리대요. 꿀팁인데 이건 뭐냐, 굴소스입니다. 대부분의 꿀팁이 그렇듯이 이건 조미료예요. 그냥 요것만 넣어주셔도 다음에 이걸 만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드렸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넣어주시고, 통깨가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먹었을 때 약간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정말 식감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굉장히 뻑뻑한 그 무언가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채소를 섞어주시면 되는데, 오늘 저는 세발나물이란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파채나 부추 같은 거에 지치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넣어보시면 괜찮아요. 아삭아삭한 느낌도 있고 딱히 잘라주지 않고 그냥 통째로 쓰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물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드셨을 때 밑에 물이 흥건하게 생기지 않아가지고 좋아요. 물론 그런 게 좋으시다면 물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자, 다음에는 뭘 만드냐, 보쌈 시키면 항상 같이 오는 녀석 있죠. 쟁반 막국수를 만들 건데 이것저것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과일 베이스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너무 야매만 알려드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배달 음식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양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이는 꼭 들어가야 돼요. 저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간 게 훨씬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오이를 드시는 분이라면 꼭 넣어주시고 나머지 재료들도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한번 휙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냥 사 드시면 되니까 이런 믹서기를 사드실 돈으로 보쌈을 여러 번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념이 완성되면은 나머지 곁들여줄 채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채소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이 레시피를 꼭 따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레시피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취향이니까 취향에 맞춰가지고 채소를 준비해 주시고, 너무 일찍 삶아가지고 다 불어터진 면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다가 양념을 넣어주시고 나머지 채소까지 다 넣어가지고 열심히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념의 정도는 여러분이 맵게 드시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추가해가지고 섞어줄 수 있으니까 양념이 얼마큼 들어가요? 라는 질문은 대답을 따로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쟁반 막국수가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만들어야겠죠. 무말랭이 김치 같은 게 있잖아요. 무를 일단 얇게 썰어주신 다음에 길쭉한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해주시냐, 물엿을 사정없이 뿌릴 거예요. 용량은 오른쪽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물엿을 왕창 뿌려주신 다음에 대충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상태로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뭐? 하루를 기다려야 된다고? 저렇게 변한 것보다 여러분은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은 단맛의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무에서 물이 쫙 빠져나와가지고 왼쪽처럼 약간 흥건한 상태가 됩니다. 무는 굉장히 수분이 빠져가지고 꼬들꼬들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걸 짜내가지고 하시면은 순식간에 무말랭이 완성인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버무리면은 무장아찌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겉절이를 할 때 필요한 알배추를 준비해줘야 되는데, 설탕과 소금을 넣어주고 물을 섞어준 다음에 이 물로 한번 샤워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야지 배추가 살짝 야들야들해지기도 하고 안에 짠맛이 들어가가지고 완성된 겉절이가 괜찮게 나와요. 이 겉절이의 품격은 먼저 절여놓는 배추의 짠맛에 의해 가지고 맛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너무 축 처지지도 않고 그냥 짠맛이 적당하게 들어간 상태에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배추와 무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김치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이라 가지고 사실 유튜브에 김장 유튜브 엄청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런저런 게 있겠지만 저는 간소화할 수 있는 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김치소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찹쌀풀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찹쌀풀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음식에 대한 시도를 시작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간소한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신에 요거는 고춧가루가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뻑뻑할 수 있어요. 텁텁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하루 지나가지고 드시면 돼요. 물론 이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보쌈을 시키시면 됩니다. 요새 웬만하면 보쌈 시키면 거의 30분 내로 오니까 그냥 시켜 드시는 것도 항상 방법이다. 근데 꼭 이제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신 분들은 만드시면 되겠고, 또 이제 만들 게 뭐가 있느냐, 꼭 하나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콩나물국을 만들 건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해물 다시팩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없으시면 그냥 맛소금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맛이 나는 짠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토핑을 넣으면 돼요. 이를테면은 파라던가 이를테면은 오징어라던가. 물론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빼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징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자, 이거는 간을 새우젓으로 맞출 겁니다. 새우젓은 발효가 되면서 감칠맛 성분이 나와요. MSG에서 나오는 그런 감칠맛이 나오기 때문에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은 훨씬 더 맛이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될 거는 뭐 콩나물 넣어주시면 되고,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재료들을 왕창 다 집어넣어가지고 훅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콩나물국 만드는 방법인데, 놀랍게도 이런 거는 제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모든 게 완성이 되었고 고기를 다시 한번 썰어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들부들거리는 저 지방의 느낌을 보시면은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라는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준비한 녀석들을 플레이팅 한답시고 일렬로 늘어놓는 장면이고요. 불보쌈, 말만 불보쌈이지만 이 소스들이 은근히 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맛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것만 주장창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늘보쌈 토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마늘보쌈 토핑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꼭 장식을 이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검은 깨입니다. 요걸 해주셔야 파는 느낌이 나고요. 나머지 세발나물 무침도 올려줘가지고 파채보쌈, 그리고 저 녹색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양고기 할 때 만들었던 허브 크러스트입니다. 그냥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저기 튀어나와가지고 넣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열을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합시다. 보통은 이제 열을 가하면 나쁜 것들이 죽어버리니까 아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모두 가져와가지고 한번 이쁘게 펼쳐보자고요.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이것저것 만들었으니까 생색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국수는 다 불어 터져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불보쌈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께 거듭 보여드리고요. 마늘도 한번 볶아줬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도 속이 아리거나 맵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마늘 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넣어 드시거나 치킨에 넣어 드시거나 다른 거에 넣어 드시거나 아무거나 좋을 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말랭이와 겉절이는 솔직히 저는 평가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한번 줘봤더니까 맛있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입맛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래도 먹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레시피다운 레시피를 하니까 뭔가 살짝 지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상한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